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학작품 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왜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을까?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 한 노왕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리어 왕은 브리튼의 왕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고노릴, 리건, 그리고 막내딸 코델리아. 어느 날 리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증명해보라. 가장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에게 가장 큰 땅을 주겠다. 첫째 고노릴 이나섭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제 눈보다, 제 공간보다, 제 자유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리어는 만족스러워합니다. 둘째 리건이 말합니다. 저는 언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이 제 유일한 행복입니다. 리어는 더욱 기뻐합니다. 그런데 막내 코델리아의 차례가 됩니다. 리어는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코델리아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델리아는 짧게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리어는 다시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코델리아는 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사랑은 딸로서의 사랑뿐입니다. 언니들처럼 과장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남편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랑을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정직한 대답에 리어는 분노합니다. 그는 코델리아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재산도 지참금도 주지 않고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리어는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보다 찬양을 원했습니다. 사랑보다 증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성공의 함정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진실보다 아첨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솔직함보다 칭찬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리어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코델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말로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리어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국을 나눠준 리어는 이제 왕관은 없지만 여전히 100명의 기사단과 함께 두 딸의 집을 오가며 살기로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왕이다. 다만 통치의 부담만 덜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어가 고노릴의 성에 머무르자 며칠 지나지 않아 고노릴 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기사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성을 어지럽힙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을 예전만큼 대접하지 마라. 리어는 분노합니다. 그는 리건에게로 갑니다. 둘째 딸은 다르겠지. 하지만 리건은 언니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아버지, 기사단을 50명으로 줄이세요. 아니 25명이면 충분합니다. 리어가 항의하자 리건은 말합니다. 기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인들이 아버지를 모시면 되는데요. 고노릴 또 거듭니다. 사실 한 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 리어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는 외칩니다. 나는 왕이었다. 브리튼의 왕이었다. 하지만 딸들은 냉정하게 답합니다. 왕이었죠. 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배웁니다. 지위와 권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곁에 남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어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국을, 재산을, 권력을. 하지만 그가 준 것은 사실 조건부 사랑을 샀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동안만 나를 사랑하라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배신당한 리어는 성을 뛰쳐나갑니다. 그날 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은 광야에서 폭풍을 맞으며 외칩니다. 몰아쳐라 바람아, 불어라, 터져라 뺨이, 분노와 폭풍이여 쏟아져라. 이 장면은 셰익스피어 문학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이제는 폭풍 속에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단순히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어 내면의 폭풍입니다. 분노, 후회, 배신감, 그리고 서서히 밀려오는 깨달음의 폭풍입니다. 비를 맞으며 리어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인간이었구나. 그저 연약한 인간이었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리어는 80년을 살면서 그제야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저 약하고 실수하고 사랑이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폭풍 속에서 리어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갑니다. 그는 광인이 됩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리어가 미쳐갈수록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을 보게 됩니다. 리어는 거지들과 함께 동굴에 숨습니다. 한때 100명의 기사를 거느렸던 왕이 이제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지들과 함께 추위를 견딥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벌거벗은 비참한 자들이여, 어디에 있든 이런 폭풍을 견디고 있는가? 오, 나는 너희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았구나. 왕이었을 때 리어는 한 번도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전 안은 따뜻했고 음식은 풍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직접 추위와 굶주림을 겪으면서 그는 비로소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높은 곳에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바닥을 겪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리어의 광기는 계속됩니다. 그는 들판에 앉아 꽃으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금으로 된 왕관을 쓰던 그가 이제는 들꽃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왕이 무엇인가? 그저 옷을 입은 인간이다. 옷을 벗기면 다들 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가? 직함으로? 재산으로? 타인의 평가로?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리어에게는 충실한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켄트 백작입니다. 켄트는 리어가 코델리아를 추방할 때 정면으로 반대했다가 함께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장을 하고 다시 리어 곁으로 돌아와 끝까지 그를 지킵니다. 왜일까요? 리어가 이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도 켄트는 말합니다. 전하, 당신은 여전히 제 왕이십니다. 왕관이 있든 없든 진정한 충성,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는 80년을 살고서야 이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배웁니다. 광기 속에서 리어는 외칩니다. 나는 더 죄인이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는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진실을 외면한 죄,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죄, 말보다 행동을 보지 못한 죄였습니다. 한편 추방당한 코델리아는 프랑스의 왕과 결혼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지참금 없는 코델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진실함과 성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미쳐버렸다는 소식, 언니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소식. 그녀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브리튼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추방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델리아는 충분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 대신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코델리아의 군대는 리어를 찾아냅니다. 리어는 누더기를 걸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리어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힙니다. 리어가 깨어납니다. 그는 코델리아를 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지옥에 있는가? 여기는 연옥인가? 코델리아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시겠어요? 리어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영혼이군요. 내가 죽였으니. 코델리아는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리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코델리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는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용서해다오. 나는 늙고 어리석은 노인이다. 코델리아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아버지,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 장면은 셰익스피어가 쓴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화해의 순간입니다. 왜 슬플까요? 이 화해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리어와 코델리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리어가 처음부터 코델리아의 진심을 알아보았다면 그들은 수십 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며칠, 아니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어는 코델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감옥에 갑시다. 새들처럼 노래하며 지냅시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잊고 신들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리어는 이제 왕국도 권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딸과 함께 있고 싶을 뿐입니다. 감옥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코델리아만 함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늦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은 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후에야 후회한 적.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달음을 미루지 말라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미루지 말라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해피엔딩을 주지 않습니다. 코델리아의 군대는 패배합니다. 고너릴과 리건의 군대에게 진 것입니다. 리어와 코델리아는 포로가 됩니다. 고너릴과 리건, 두 언니는 권력 다툼을 벌이다 결국 서로를 파멸시킵니다. 고너릴은 리건을 독살하고 자신도 자살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은밀히 명령을 내립니다. 코델리아를 처형하라. 코델리아는 감옥에서 목이 졸려 죽습니다. 리어는 코델리아의 시신을 안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딸의 시신을 직접 안고 옵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어라, 너희들아. 저 하늘이 찢어지도록 울어라. 그녀는 영원히 떠났다.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이 언제 죽고 언제 사는지. 그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흙덩이처럼 죽었다. 리어는 코델리아의 입에 귀를 대봅니다. 저기 봐. 입술이 움직여. 저기 봐, 저기.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어의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리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너무 큰 슬픔에 그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켄트가 말합니다. 그를 되살리려 하지 마시오. 그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로울까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깨달음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것이 리어 왕의 끝입니다. 모든 주요 인물이 죽습니다. 리어, 코델리아, 고너릴, 리건. 권력을 탐했던 자도 진실했던 자도 모두 죽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왜 이렇게 잔혹한 결말을 썼을까요?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정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깨달음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사랑하라. 지금 용서하라. 지금 진심을 알아보라. 나중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리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허상임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코델리아는 이미 죽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어보다 운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무대 위의 비극을 통해 우리 인생의 비극을 예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리어 왕은 단순히 400년 전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리어가 80세에 깨달은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말 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우리의 정체성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짜 우리가 됩니다. 셋째,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 코델리아는 화려한 말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용서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 리어와 코델리아는 화해했지만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리어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코델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말은 없지만 늘 곁을 지켜준 사람. 당신이 왕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알아보십시오. 80세가 되어서 깨닫지 마십시오. 셰익스피어는 리어를 통해 말합니다. 늦게 얻은 깨달음은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당신은 더 깊은 사람이 된다. 맞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리어는 비극 속에서 죽었지만 그는 진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 권력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깨달을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말로 포장하지 말고 그냥 진심을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 리어 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